자, 성신여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읽어보시면요. 제시문 가의 두 가지 딜레마 상황에 대한 인간의 도덕 판단을 제시문 나다를 토대로 분석하고, 자, 기억의 내용을 토대로, 그 내용을 제시문 다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이렇게 900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우리가 제쳐두고, 자, 처음에 제시문 가의 두 가지 딜레마 확인한 다음에 나다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 볼 수 있는지, 이 관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 가를 보면은 트롤리와 그 다음에 육교 딜레마 각각의 상황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고,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롤리 딜레마가 뭔지 한번 봅시다. 자, 고장난 트롤리가 선로 위를 달리고 있는데 선로 변환기를 당겨서 선로를 바꾸지 않으면 5명이 죽어요. 네, 바꾸면 한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로 변환기를 당겨야 할까, 이런 어떤 딜레마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육교 딜레마를 보시면은 5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바로 옆에 있는 육교 위에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밀어서, 그죠, 죽여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밀어서 떨어뜨려야 할까, 이런 어떤 딜레마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림을 통해서 한 번 더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선로에서 트롤리가 이렇게 선로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 트롤리 딜레마의 주인공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가면 5명이 죽고, 여기서 선로 변환기를 당기면 선로가 바뀌어서 이렇게 해서 1명이 죽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육교 딜레마는 이제 주인공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어서 여기 있는 사람을 떨어뜨리면 이 트롤리가 잠깐 멈추겠죠.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떨어뜨리는 것이 맞겠는가, 거기에 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나와 있고, 여기서는 뭐 특별한 가치 평가라든지 결론이 나와 있지 않고 단순히 딜레마에 대한 설명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딜레마 우리가 잘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에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험 심리학자 그린과 동료들은 트롤리 딜레마와 육교 딜레마에 대한 사람들의 도덕 판단 및 그와 관련된 뇌 반응을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나오죠. 자, 그래서 트롤리 딜레마 실험에서는 전체 피험자의 85%가 선로를 바꾸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고 반응했으며, 도덕 판단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수가 판단의 근거로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라는 원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공리주의죠, 그죠? 자, 반면에 육교 딜레마에서는, 여기 앞에 동그라미를 쳐놓을까요? 트롤리 딜레마. 자, 육교 딜레마에서 실험에서는 12%의 사람만이 덩치 큰 사람을 아래로 미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고 말했으며,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할 할 수 없다고 응답한 다수는 판단의 근거로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로 변환기를 당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육교 옆에 있는 사람을 밀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옆에 사람을 밀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화하라, 이런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육교 딜레마, 트롤리 딜레마, 죽는 사람이 달라지죠, 그죠?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 이유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도덕 판단에 대해서 얘기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뇌 반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트롤리 딜레마를 접한 피험자들의 뇌는 작업 기억과 같은 이성적 추론 기능과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되고, 아무래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죠? 자, 정서를 담당한 뇌 영역을 덜 활성화하였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반대겠죠? 육교 딜레마에서는 정서와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되고 이성적 추론과 관련된 뇌 영역은 덜 활성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실험 결과는 의무론적 판단과 결과론적 판단이 각각 다른 사고 유형에서 연유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뇌 실험을 토대로 한 이런 해석은 의무론적 판단이 이성의 산물이라는 전통적인 관점에 의의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 1번 문제 후반부니까 잠깐 덮어두고 위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트롤리 딜레마, 우리 정리할 공간이 별로 없는데, 자, 트롤리 딜레마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트롤리 딜레마인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육교 딜레마라고 해요. 자, 트롤리 딜레마에서는 대다수의 사람이 선로를 바꾼다는 거죠. 선로를 바꾸는 이유가 선로를 변경하고, 그 이유가
공리주의라는 거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육교 딜레마는 대다수의 사람이, 그죠? 이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써야 되지? 예, 사람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씁시다. 믿지 않고, 그 이유는, 의무론인 거죠. 그죠? 의무론. 여기 이제 대응해서 쓰려 그러면 이제 뭐 결과론이라고 써도 큰 문제는 안 생기겠습니다. 의무론과 결과론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공리주의와 동기주의 이렇게 써도 되겠는데 우선은 결과론과 의문론이 다 이렇게 짝이 맞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뒷부분에 뇌 영역에 대한 해석이 또 있죠. 뇌 영역에서는 아무래도 여기서는 이성이 담당하는 부분이 활성화되고 여기서는 감성이 담당하는 부분이 활성화되더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시문 가를 통해 가지고 제시문 나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딜레마 상황에 우리가 이제 적용해 본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적용해 봤죠. 그래서 도덕 판단이 어떻게 되며 결과가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그때 도덕 판단을 할 때에 뇌는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를 우리 실험 결과로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복잡한 뇌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심리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은 두 가지 유형의 사고방식, 직관적인 사고방식과 추론적인 사고방식 구분한다. 자, 전자를 자동 시스템, 직관은 자동이고 후자를 숙고 시스템, 그죠? 이렇게 명할 수 있는데 자동 시스템은 주로 감정이라는 거예요. 주로 감정이고 감정에 의한 반응은 숙고 시스템은 주로 이성이라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반응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은 생각이나 심사숙고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직관적 판단을 믿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편이 낫다는 생각으로 자동 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자동 시스템, 그죠? 그 자동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직관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적인 거고 그죠? 그 결과 실수나 오류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가시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빠르게 선택하고 그죠? 그 과정에서 강한 직관으로 도출된 결과는 과신 거죠. 결국에는 이제 오류라는 거죠. 그죠? 자, 반면, 자, 숙고 시스템은 신중하고 추론적이라는 거예요. 천천히 생각해 본다는 거죠. 여러 가지 변수들을. 자, 상황이 복잡하고, 그죠? 여러 이해 당사자가 얽혀 있어서 공리주의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계산이 복잡해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숙고적이고 추론적인 사고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도 읽어봐요. 숙고 시스템은 직관적 판단에 의해 발생한 실수나 오류가 있는데 이것을 교정해주거나 속도를 늦추고 대안을 생각하게끔 하는 자동 시스템보다 현명하고 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숙고 시스템이 현명하고 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숙고 시스템은 자동 시스템이 판단을 내리면 이걸 또 나중에 이성적으로 사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직관적인 사고방식과 추론 있죠? 추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자동이라고 그래. 자동 시스템. 이라고 했고 추론 같은 경우에는 숙고 시스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 보면은 이 자동 시스템에 오류나 실수가 더 있고요. 그죠? 자, 숙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현명하거나 선하다고 그랬어요. 선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여기 숙고 시스템에 이성이 더 개입이 되고 자동 시스템에는 자, 감정이 그죠? 개입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트롤리의 어떤 딜레마와 그 다음에 육교 딜레마의 상황에서 이거 트롤리 딜레마를 설명할 수 있는 게 공리주의 결과론이며 이성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성이 밑에 있어요. 그죠? 여기 밑에 있고 우리는 이것을 숙고 시스템 현명한, 선한, 그죠? 숙고 시스템, 이성으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론된 시스템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성을 사용하는 내용은 여기 이성이 있으니까 트롤리 딜레마를 설명할 때는 이 부분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숙고 시스템이 우리가 같이, 그죠? 합쳐져가 종합적으로, 그죠? 해석의 관점으로 들어가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육교 딜레마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의무론이죠, 의무론. 이 감성적 부분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자동 시스템이고, 오류나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은 트롤리 딜레마와 육교 딜레마를 나와 달을 통해서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설명이 됐다 그러면은 쉽지 않죠, 그죠? 우선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기억의 내용을 달을 활용하여 설술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요. 잘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뇌실험을 토대로 한 이러한 해석은 의무론적 판단이 이성의 산물이라는 전통적인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의문이 있었겠죠? 자, 이성, 그죠? 이성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현명하고 선하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숙고 시스템까지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오히려 공리주의에 활용되고 있어요. 그죠? 요거는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성이라는 것이 이 의문으로 연결되기를 원하는 거고 그것이 전통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거죠. 이 실험에 의하면. 이 실험과 이 실험의 결과, 그 다음에 이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죠? 근거들에 의하면 오히려 이성을 쓰는 것이 공리주의의 어떤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방금 얘기 다 했어요. 얘기 다 했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디 갔죠?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의문론적 판단은 이성의 산물이고 전통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전통적인 관점은 의문론적 판단, 이성의 산물이라 의문론 이 결과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죠? 이런 어떤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그죠? 이것이 오류가 없고 선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공리주의가 오히려 오류가 없고 저 숙고 시스템을 활용한 거죠.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 여기 있는 이런 어떤 의무로는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오히려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써주면은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이 내용에서 그죠? 힌트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잘 풀어봤을 때 그죠? 우리가 이런저런 내용들을 분석을 하고 종합하는 과정에서 모순이 느껴지고 그 모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문제는 이제 이 트롤리와 육교 이 실험 이 딜레마 같은 경우에는 이 성신여대에서 먼저 출발을 한 것 같은데 자, 한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대학에서 이 문제를 그대로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너무 많죠. 뭐 우리가 잠깐 힌트를 줘본다 한다면 여기에서는 그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그죠 직접 밀치는 그죠 이런 상황이고 여기서는 그죠 내가 직접 미치는 게 아니라 그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거죠. 조작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이제 문제가 돼 가지고 여러분들 나올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결국에는 이 육교 딜레마와 트롤리 딜레마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어떤 숙고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주관적인 시스템, 그죠? 이런 자동 시스템 이런 것들도 똑같은 방향으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다른 방향으로도 조금 비틀어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답안을 쓰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열린 답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개요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가에서 트롤리 딜레마를 먼저 들고 있고 여기 두 번째 문단에서는 육교 딜레마를 들고 있으면서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 나와 달을 그죠 부분 가져와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교 딜레마에도 마찬가지로 나의 내용과 다의 내용이 그죠 부분 육교 딜레마에 해당되는 내용만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편하게 그냥 가에 있는 딜레마 두 개를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다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해주십니다. 요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하시면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각각의 딜레마 분석을 뒷부분에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요약을 한다는 거예요. 우선 요약 정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결론을 이렇게
내려준다는 거죠. 이렇게 내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요를 구성하는 거, 예시답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개요를 구성하는 거, 한 단계 거쳐서, 그죠? 정리해가지고, 쓰는 거라서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빨리 쓸 수 있는 방법은 우선은 다 정리한다는 거예요. 이 딜레마를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과정에서 해석의 관점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나와다를 빨리 요약을 해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버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고 세 번째 문단에서 이제 마지막 내용이 나오는데 요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에 나와야 될 내용들이 다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트롤리 딜레마와 육교 딜레마가 제시되어 있는데 먼저 트롤리 딜레마에서는 대다수가 그죠? 5명을 구한다. 희생시키는 판단을 한다. 이 근거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고 유용성의 원리고 뭐 이런 얘기 하죠. 결과론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쓰면 좋겠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숙고 시스템에 의해서 그죠? 숙고 시스템에 의해서 도출된 거다. 라는 얘기를 써주면은 다른 내용은 어떻게 써든지 상관없어요. 자, 이런 어떤 체크된 내용, 이런 체크된 내용들만 여러분 쓰시면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어떻게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빠지면 안 돼요. 이런 단어들은 방금 동그라미 친 단어들은 빠지면 안 되고 이 네 가지 그죠? 포함시켜서 어떻게 쓰든 상관이 없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육교 딜레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 사람을 희생한다, 그죠? 한 사람을 희생한다는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고 이거 하나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화하는 정언만 뭐 이런 얘기 있었나요? 없었죠, 그죠? 없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생략. 자, 이렇게 단지 수단이 아닌 목적 요 내용만 나와주면 되겠고 의무론적 판단 이거 나와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는 정서, 뇌 영역,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동 시스템이다. 요런 동그라미 친 단어, 그죠? 요것만 나와주면은 나머지 내용은 어떻게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꼭 필요하죠.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단 한번 볼게요. 자, 이러한 실험 결과와 해석은 의무론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는 하등 문제가 없죠. 자, 무난합니다. 자, 왜냐하면 전통 규범 윤리학에서는 의무론적 판단이 이성적 추론의 산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도 문제 없죠. 자, 칸트는 실천 이성을 통해 보편적 도덕 법칙을 단지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말은 버리세요. 이거는 제시문에 없기도 하고 배경 지식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물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만 교과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제시문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쓰기 힘든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건 버립시다. 즉 전통적 의무론의 관점에서 이렇게만 쓰면 되죠. 그죠? 관점에서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생각하고 그것을 스스로 의지로 행하는 것은 실천 이성의 산물이다. 이것도 버려요. 또 버리고. 자, 그러나 제시문 나의 실험에서는 자, 의무론적 판단이 실제로는 이성적 사고의 산물이 아닌 정서적 직관의 산물로 해석함으로써 의무론이 이성의 산물이 여겼던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 다 버리고 나면 남는 문장이 의무론이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다. 그죠? 예, 정서적인 거다. 이 내용밖에 없어요. 이 문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예시 답안을 쓰신 분들은 이걸 쓸 말이 없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채워 넣은 것 같은데 이거는 제시문에 없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아까 제가 언급한 내용들이 있죠. 자, 전통적인 의무론에서는 자, 이성을 통해서 선하고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봤는데 오히려 이런 어떤 육교 딜레마죠. 육교 딜레마의 상황을 봤을 때 그죠. 이런 어떤 직관적인 시스템의 정서적 뇌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보모로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것이 모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 내용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뭐 공리주의에 그죠? 공리주의가 오히려 더 숙고 시스템 그죠? 숙고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를 해가지고 플러스 해가지고 좀 분량을 늘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전통적 의무로는 제가 이성이라고 봤고 이성에 의해서 그죠 선하고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는 이성 그죠 공리주의의 숙고 시스템에서 오히려 활용되고 오히려 이제 의무론에서는 직관적이고 정서적인 그죠 뭐 그 실수나 그죠 이것도 씁시다 실수나
자,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정서에 기대한 판단이더라라는 내용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칸트 설명한다거나 아니면 칸트의 실천 이성 이러는 걸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시 답안이 마지막 문단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좋은 답안을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이 문제 자체가 설계 자체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제 트롤리 딜레마, 육교 딜레마를 예를 들면은 쉬운 문제 같은 건 이렇게 설명하겠죠. 트롤리 딜레마와 육교 딜레마가 있으면은 하나는 나로 설명하고 하나는 다로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시키는 그런 어떤 문제들, 그죠? 직관적으로 이렇게 대응시키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 여기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와 다의 일부. 나와 다의 일부가, 그죠? 트롤리 딜레마와 육교 딜레마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나와 있어서 잘 정리를 해서, 그죠? 여기 써야 됐다는 점. 이것이 하나의 좋은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도 역시, 이것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의무론의 이성주의와 그것이 이제 선한 판단, 목적으로 인간을 대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 순수한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이성에 의해서 도출된, 그죠? 순수한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적이고, 그죠? 직관적인, 그죠? 빨리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그죠? 그런 실수와 오류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판단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현대적인, 그죠? 실험 해석이 나왔어요. 실험 결과와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저도 향후 몇 년 동안은 이 문제를 기본 교과 과정에서 계속 풀어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꼭 한번 곱씹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여기까지 할게요.